이제 그 챕터 8장입니다. 8장의 강체역학이라는 거, Mechanics of Rigid Body에서 강체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앞부분 그냥 뭐 질량 중심 계산하는 거 좀 간단한 워밍업 정도 수준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 몸이 우리가 이제 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이 강체입니다. 강체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강체는 영어로는 이제 rigid body 이러는데, 강체의 정의는 뭐냐면 그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된 입자계다. 그래서 a system of particles, 입자의 시스템인데 whose relative position, 그 상대적인 위치가 are fixed, 고정된 입자계를, 다입자계를 우리가 강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8-1절은 강체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Center of Mass of a Rigid Body에서 강체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 건데, 우리가 이미 실장에서 다입자계 시스템에서 질량 중심에 대한 거는 한번 우리가 그 알아봤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n개의 입자로 구성된 3차원 공간에서 n개의 입자로 구성된 점 질량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질량 분포가 불연속적인 경우, discrete case인 경우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M1인 입자, M2인 입자가 원점에서부터 뭐 R1, M2는 원점에서부터 R2, 뭐 I번째 입자는 원점에서부터 R sub I, 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개의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입자계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Center of Mass를 제가 RCM이라고 하면, RCM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RCM은 sum over I 분의 sum over MI, RI. 그래서 이게 이제 Center of Mass의 정의입니다. 질량 중심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질량을 다 더해주면 그게 이제 이 시스템 전체의 질량이 되겠고, 각각의 질량 곱하기 점 질량의 포지션을 곱해준 놈을 다 더해주면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질량 중심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놈을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뭐 X 성분, Y 성분, Z 성분으로 나눠주면 그냥 각각의 성분을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XCM은 sum over I MI분의 sum over I MIXI, YCM은 sum over I MI분의 sum over I MI YI. 그 다음에 ZCM은 sum over I MI분의 sum over I MI GI, ZI 이렇게 그냥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연속적인 경우에 empirical 시스템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불연속적인 그 질량 분포가 불연속적으로 돼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우리 뼈들이 연속적인 질량 분포잖아요. 그래서 continuous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놈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강체다, rigid bod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다 강체예요. 책상도 그렇고. 강체로 이루어진 경우에 center of mass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질량들이 불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속 분포를 가지고 질량 밀도가 rho인 어떤 시스템의 center of mass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질량 분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강체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찾느냐? 그럼 불연속적인 놈은 하나하나 다 더하는 개념이 불연속적인 거죠. 근데 그 연속적인 분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썸메이션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um over 질량을 다 더해준다는 개념은 이 강체의 밀도 곱하기 질량 밀도가 뭐냐면 밀도 곱하기 최적해주면 그게 3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이 시스템의 토탈 매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역에서 small 작은 그 볼륨 엘리먼트, 작은 볼륨 엘리먼트를 내가 dV라고 하면 그놈을 갖다가 다 그 적분을 해주면, 최적을 다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의 토탈 매스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그렇게 sum over I MI를 integral rho dV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 분모에 있는 sum over I XI MI XI는 그냥 rho times x의 dV.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연속적인 그 변수, 좌표 변수 x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분포의 경우에 어떤 강체의 질량 중심을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XCM은 인티그럴 rho dv분의 인티그럴 rho x dv, y 성분은 y의 center of mass는 인티그럴 rho dv분의 rho y dv, g 성분은 인티그럴 rho dv분의 분자는 인티그럴 rho g dv,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3차원인 경우는 그 밀도, 질량 밀도라고 하는 게 밀도 곱하기 최적. 그 다음 2차원 강체라고 하면 밀도 곱하기 면적. 그 다음 1차원 이렇게 철사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원 오브젝트니까 그놈은 이제 최적이나 면적이 아니고 그냥 라인 엘리먼트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질량 밀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어떠한 강체의 center of mass를 찾는데 이 예제는 뭐냐면 그 속이 꽉 찬 구예요. 속이 꽉 찬 구. 속이 꽉 찬 구, 볼링공 같은 거가 되겠네. 속이 꽉 찬 헤미스피어, 솔리드 헤미스피어라고 하는데 속이 꽉 찬 반구죠. 여기 3차원 오브젝트입니다. 3dimensional 오브젝트의 center of mass를 구해라. 그러면 얘는 완전히 그냥 기하학적으로는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A인 그 볼링공을 절반을 놓고 질량층을 찾아라 그러면 그 센터를 대칭의 중간을 관통하는 축, 그걸 Z축이라고 하면 그 지축상의 어딘가에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CM, YCM, ZCM 중에 center of mass는 Z축상의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ZCM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대칭적인 오브젝트인 물체인 경우에 center of mass는 그래서 우리는 GCM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렇게 내가 이제 그거의 단면을 X하고 G축 평면 사이에 그 단면을 우리가 그렸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A이고 내가 이제 그 볼륨을 얻기 위해서 이 강체 그 볼링공의 최적의 센트럴 볼링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폭이 DG인 그런 어떤 원판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볼링공의 반구를 만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양파로 생각을 하면 양파를 다 잘라가지고 슬라이스를 내서 그 굉장히 두께가 DG인 슬라이스를 차곡차곡 쌓아주면 그 양파가 반구형의 그 양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두께는 같지만 여기 이제 DG라고 하는 그 같은 두께 이렇게 쭉 쌓아 올리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반지름, 이 양파, 작은 양파, 큰 양파, 더 작은 양파, 이런 놈들 이제 큰 양파 자르고 작은 양파 이렇게 차곡차곡 두께는 같지만 크기가 다른 양파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우리가 하나의 반구를 만드는데 그때 이 그림상의 반지름을 보면 이 반지름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냥 그 높이가 그 구의 반지름 자체가 A로 일정하긴 하지만 이 높이 Z가 달라짐에 따라서 반지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R은 뭐냐면 Z의 함수가 돼야 돼요. 그죠? 이건 뭐죠? 직각삼각형에서 R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R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G 스퀘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게 반지름이 R인 원판 요소가 되겠죠. 반지름이 R이고 두께가 DG인 원판 요소. 그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제가 반구형의 그 속이 꽉 찬 반구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center of mass가 지축상 어딘가에 있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ZCM은 rho dv 질량 밀도를 rho라고 하면 이 구의 질량 밀도를 rho. 그러면 이 Z축상의 center of mass를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지금 dv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 dv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 지금 두께가 dg인 하나의 양파 원판 하나의 양파 슬라이스를 계산해주면 그게 이제 dv가 되겠죠. 그 dv는 반지름이 R이고 두께가 dg인 슬라이스의 최적 요소 볼륨 엘리먼트라고 그래요. 최적 요소를 계산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원판의 면적 곱하기 높이가 볼륨이 되겠지 뭐. 그럼
면적은 뭐냐면 파이 r 제곱에 dg, 파이 r 제곱 dg. 이게 볼륨 엘리먼트가 됩니다. 근데 r 제곱은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걸 a하고 z의 펑션으로 나타내주면 파이 a 제곱 곱하기 빼기 g 스퀘어 dg. 그러니까 펑션을 내가 dg로 적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dv를 계산을 했으니까 얘는 rhoG에 dv는 파이 times a 스퀘어 마이너스 g 스퀘어 dg를 그 dv 자리에 다 끼워 넣어주면 되죠.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속이 꽉 찬 방구의 밀도가 일정하면 로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로는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적분의 개념에서는 이거 하나의 그냥 컨스탄트밖에 안 되죠. 상수밖에 안 되니까 분모에도 로 있고 분자에도 로가 있고 분모에도 로가 있으니까 서로 캔슬돼 있죠. 컨스탄트처럼. 다 컨스탄트는 다 상수니까 캔슬되니까 로하고 파이는 서로 상쇄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로 파이는 계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로 파이를 계산 안 하고 g times a 제곱 마이너스 g 제곱을 적분해 주면 a 제곱에 2분의 g 스퀘어 빼기 그 z의 3승이니까 4분의 g 4승을 얘는 이제 0에서부터 z가 어디까지 적분해주면 되죠? 0에서부터 이 높이까지 끝까지 이 z는 아무리 커져봐야 반지름을 못 넘어가니까 0에서부터 z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돼. 그래서 분모도 이제 a제곱 빼기 g제곱을 적분해주니까 a제곱 g 마이너스 3분의 g 3승을 0에서부터 a까지. 이거 적분해주면은 8분의 3a가 됩니다. 8분의 3a.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딱 절반을 2분의 a라고 하면 그 밑에 어딘가에 지금 질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밑에 어딘가에 얘 절반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8분의 3a 어딘가에 center of mass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속이 꽉 찬 구간이고 속이 비어있는 방구. 그냥 우리가 장난감 뭐 이렇게 500원짜리 자판기에서 하는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구형으로 반쪽짜리. 그 일종의 이제 속이 비어있는 반구를 우리가 영어로는 hemispherical shell이라고 얘기해요. shell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뭐냐면 속이 비어있는 속이 비어있는 구를 spherical shell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구인데 반쪽이야. 반쪽만 돼가지고 hemispherical shell이라고 하고 그러면 뭐냐면 이놈은 그 질량 밀도를 계산해주면 밀도는 뭐냐면 밀도 곱하기 최적이 아니고 이제 면적이죠. 표면적 밀도 곱하기 면적이 이 spherical shell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속이 이제 텅텅 비어있고 질량 분포는 겉에만 이렇게 돼 있어서 똑같이 내가 이제 이놈을 아까 속이 꽉 찬 구를 양파 껍질 썰듯이 내가 썰 텐데 이번에는 썰어서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는 할 텐데 썰었는데 속이 비어 있어. 그냥 질량 분포가 껍데기에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한 일부분에 지금 여기 이제 그 elementary are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는 볼륨 엘리먼트 그래서 체적 요소라고 했고 요 놈이 이제 면적 요소예요. 질량이 표면적이면 분포되어 있는 이런 놈들을 굉장히 그 Z가 두께가 굉장히 얇게 썰어가지고 이 두께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RD 세타 여기 이제 여기서는 그 책에서는 이 그림이 없어가지고 책에서는 X축에서부터 세타를 매조해서 세타가 X축에서부터 수평축에서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Z축에서 세타가 이렇게 측정이 돼가지고 Z가 지금 이 축에서부터 0이고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타가 커지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하고는 세타를 매주하는 게 교과서는 X축에서부터 측정을 한 거고 이 그림은 그 G축에서부터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인하고 코사인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쉘의 껍질을 내가 DS라고 이 라인 에어리어 엘리멘트를 DS라고 하고 그 껍질의 두께가 뭐냐면 세타의 D세타 이게 D세타가 굉장히 작은 세타로 잡아주면 이 두께로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뭐 이 원호니까 RD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D 세타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너무너무 크게 그렸지만 D 세타가 무지무지 작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높이 Z는 뭐냐면 Z는 이 R에 반지름 R에 코사인 성분이 되겠지. 교과서는 R 사인 세타. 왜냐하면 세타가 여기서 X축에서 수평축에서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있는 거는 R의 사인 세타라고 했지만 이 그림으로 상에서는 Z축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요 껍질, 요 엘리먼트 면적 요소에 해당되는 수평 방향의 반지름, 요 껍질의 반지름. 이건 지금 그거를 이제 R이라고 하면 얘는 R의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세타가 굉장히 커가지고 크다고 크게 그렸지만 무지무지 작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세타가 무지무지 작아서 요 놈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r은 라지 반지름의 사인 성분, 그 다음에 높이 z는 반지름의 코사인 성분. 그 이제 사인 코사인 쉑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그러한 슬라이스, 그 양파링, 어니언 링을 갖다가 속이 빈 어니언 링을 잘라서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이제 속이 빈 헤미스피어, 속이 빈 반구를 만드는데, 그때 그 폭이 이 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링의 어니언 링의 두께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께가 RD 세타, 그다음 표면적이 DS. 그러니까 표면적이 DS인 어니언 링의 반지름이 R이고 표면적이 RD 세타,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RD 세타인 어니언 링, 우리가 저기 양파 링의 표면적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면적 곱하기 높이. 근데 그 면적이 표면적이죠. 표면적이 질량이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 아니고 2파이 r, 2파이 스몰 r 곱하기 높이가 라지 r d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 링의 이 어니언 링의 표면적인 DS입니다. 그러니까 DS를 내가 계산했어. 그러니까 이놈의 질량 중심은 어디 있냐면 여전히 Z축상이 어딘가에 있겠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ZCM만 계산해주면 돼. ZCM은 로 곱하기 이거 분모에 해당하는 게 질량이 돼야 되는데, 질량은 밀도 곱하기 표면적이 되죠. 이제 최적은 없으니까 로 DS 분의 로 G DS가 되고, 그때 이제 DS를 계산을 해주면 DS가 2파이 R에 스몰 r에 라지 r d 세타가 되니까 그거 이제 대입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달고 다니면서 계산하지 말고, 이 경우는 이제 밀도가 일정한 국껍질이면 이제 로는 캔슬 되잖아요. 분모 일종의 컨스탄트니까 로도 컨스탄트, 2파이도 컨스탄트, 라지 r도 상수. 그러니까 로하고 2파이 라지 r, 로하고 2파이 라지 r은 분모 분자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상수는 다 캔슬 되겠지 뭐. 캔슬 되니까 남는 거 변수는 뭐냐면 분자에는 z, 그 다음에 스몰 r, 그 다음에 d 세타, 그게 남겠고, 분모는 그냥 r에 d 세타 이렇게만 남겠죠 뭐. 이건 접근하기 쉽지. 그러니까 z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z는 r 코사인 세타, 스몰 r은 r 사인 세타니까 얘는 그거 넣어주면 이제 분자는 라지 r 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2분의 1에 사인 2세타로 이제 치환을 했고, 사인 배각 공식 써가지고, 그 다음에 분모는 r에 스몰 r이 r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타는 여기서 측정할 때 어디까지 측정하냐면, 세타는 Z축에서부터 측정을 해가지고 X축까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계산해주면 그 양파링을 다 쌓아 올린 거죠. 이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아니, 파이까지 가는 게 아니라 딱 2분의 파이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그 양파링을 다 쌓아 올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어니언 링을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 스피리컬 쉘의 그 최적을 다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면적 곱하기 밀도니까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혹은 2파이까지가 아니라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돌려주면 그 링을 다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할 때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할 때는 항상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주면 돼요. 제가 교과서에서는 세타의 적분을 안 해줘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세타의 적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계산을 해주면 이건 이제 쉬운 거지 뭐. 여러분들 다 해주면 이게 딱 2분의 R 여기 중심에서부터 딱 절반 되는 지점이 그 속이 빈 반구 spherical shell, 그 hemispherical shell의 center of mass가 2분의 R 반지름 R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3차원인 경우는 속이 꽉 찬 구, 그 다음 2차원 오브젝트는 속이 빈 반구, 1차원 오브젝트는 뭘까? 그냥 철사줄을 반원으로 만들면 그게 1차원 물체가 강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세미 서클 이렇게 반원, 그러니까 철사줄을 갖다가 이렇게 반지름이 A인 원으로 반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철사줄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센터 오브 매스가 어디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놈의 센터 오브 매스는 Z축상에 있을 거예요. Z축상에. 그러니까 Z축상에 있고 요 놈은 이제 그 똑같이 내가 여기 슬라이스를 자르긴 했지만 요 놈의 두께가 DG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반지름이 A하고 여기 이제 여기서는 세타가 제가 X축에서 측정이 되도록 교과서에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이제 D 세타면 요 원호의 요만큼의 지금 커서가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A, D 세타가 되죠. 그게 이제 반원의 선분 요소에 해당돼요. 그걸 내가 DL이라고 했는데 DL은 AD 세타, 높이 Z는 A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분 요소를 계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질량 중심을 갖다 밑에가 분모가 뭐냐면 반원의 질량이 돼야 되는데 질량은 밀도 곱하기 선분 요소가 되면 밀도 곱하기 길이가 되는 거니까 밀도 곱하기 길이 1차원 오브젝트니까 밀도 곱하기 길이가 돼서 DL이 되고 이 경우에 이제 DL은 AD 세타, Z는 A 사인 세타 이거 다 나와 있네 여기에. 그럼 얘는 이제 그러니까 로는 여기서 이미 캔슬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는 있으나 마나 그냥 상수니까 분모 분자 캔슬되고 Z 자리에 A 사인 세타, DL 자리에 AD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걸 잘라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쌓을 수가 없잖아요. 반원인 경우는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고 요 그냥 세타, AD 세타 요 선분 요소를 그냥 0에서부터 세타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다 적분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지 요 놈의 질량을 온전히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저기 속이 꽉 찬 구나 속이 빈 반구는 이렇게 양파링처럼 잘라가지고 올렸지만 지금 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쭉 스캔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세타에 대한 이렇게 적분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 반원의 철사줄의 반원의 질량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다 돌려줘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건 세타에 대한 적분 너무 쉽지 뭐. 이거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제 파이분의 2a가 됩니다. 그 이해하셨죠? 우리가 강체는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강체의 경우에 그런 놈들의 질량 중심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X성분, Y성분, Z성분을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구형인 경우에는 완전히 구의 중심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Z축상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놈은 X성분, Y성분의 쪽에 센터 오브 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Z축상에 센터 오브 매스가 있구나. 왜냐하면 X성분, Y성분은 완전 대칭이라서 그쪽으로는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딱 0이 되겠죠. X도 0, Y도 0, 그 다음에 Z는 0이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Z축에 대한 센터 오브 매스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엑서사이즈로 맛보기로 이렇게 계산했고 다음에는 8-2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